오늘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65살이 넘었거나 그런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몇 분이 이번 주에 보내는 가장 중요한 몇 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많은 병상 곁에 앉아 있었고 너무 많은 손을 잡아주었고 너무 많은 가족들이 똑같은 가슴 아픈 질문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왜 더 일찍 손쓰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 그 처음 몇 분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이 병원에서 걸어 나올지 아니면 가족들이 당신 없이 걸어 나올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한 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명을 밝히길 원치 않으실 테니 월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월터는 71살이었습니다. 은퇴한 정비공이었죠. 억센 손, 고집센 심장을 가진 아내가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 한 절대 병원에 가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월터는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극적으로 움켜쥐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압박감, 마치 누군가 무거운 책을 가슴뼈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그 나이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처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앉아있는 것, 아마 소화불량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괜히 소란 떨지 않는 것. 기다리려는 그 본능이야말로 심장마비에서 가장 치명적인 단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당신은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월터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손녀가 그에게 지금 이 영상과 비슷한 짧은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가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는 누워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대신 3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가 바로 그가 오늘도 살아서 현관 앞에 앉아 손주들을 놀리고 사실은 마시면 안 되는 커피를 마시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가 제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30분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의 심장에 입은 손상은 영구적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치명적이었을 거라고요. 이제 그 정확한 3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며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조언 하나가 있는데 이건 틀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며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조언 하나가 있는데 이건 틀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끝나기 전에 그게 무엇인지 알려드릴 테니 절대 거기에 속지 않게 될 겁니다. 거의 아무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장마비는 항상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심장마비를 떠올릴 때 왼팔을 움켜쥐고 극적으로 쓰러지며 말을 못하는 남자를 그립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층, 특히 여성, 그리고 특히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는 심장마비가 훨씬 더 조용할 수 있습니다. 가시지 않는 속쓰림처럼요. 갑자기 찾아오는 이상한 피로감처럼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일을 하다가 느끼는 숨가쁨처럼요. 덥지도 않은 날의 식은땀처럼요. 메스꺼움이나 어지럼증, 혹은 턱이나 등 견갑골 사이의 이상한 불편함처럼요.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해 넘겨버립니다. 먹은 음식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의심, 과민 반응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그 작은 목소리가 바로 사람을 죽이는 목소리입니다. 심장은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평생 하루도 아파본 적이 없다는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장이 신경 쓰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시간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가슴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것이 이해될 테니까요. 당신의 심장은 근육이고 모든 근육이 그렇듯 살아남기 위해서는 꾸준한 혈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 혈액은 동맥을 통해 전달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동맥들은 서서히 좁아지고 밀랍 같은 침전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침전물 중 하나가 갈라지면 당신의 몸은 셀 막으려고 서두르고 혈전이 생깁니다. 그 혈전이 동맥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 심장 근육의 한 부분이 혈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굶기 시작합니다.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몇 분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류를 더 빨리 회복시킬수록 더 많은 심장 근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의사들에게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곧 근육이다. 당신이 기다리는 매 순간 심장을 더 많이 잃게 되고 그 손실은 영구적입니다. 다시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목표는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난 바로 그 순간부터 속도입니다. 이제 실제로 붙들 수 있는 무언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술, 월터가 가장 먼저 한 바로 그 일은
사람들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아무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것입니다. 그네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과제 넘겨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 너무 단순하게 들린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대부분의 노년층이 실제로 해내기에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성장 과정 전부, 당신의 자존심 전부, 불평하지 말라고 배운 그 세대의 모든 것이 참고 견디라고 당신에게 소리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이 바로 지금, 오늘, 차분하고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만약 언젠가 그 가슴 압박감, 그 이상한 숨 가쁨, 그 식은땀, 뚜렷한 이유가 없는 턱이나 팔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기다리지 않겠다고 미리 결정해 두세요. 누워서 바라지 않겠다고요. 아니라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만이라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나는 행동하겠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이미 판단이 끝나 있으니까요.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소화불량 때문에 구급차를 부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창피할 것을 상상합니다. 비용을 상상합니다. 이웃들이 지켜보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 두려움을 저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분명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살아있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구급대원도 헛걸음이었다고 해서 부름받은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 늦게 도착하느니 1000번이라도 와서 당신이 괜찮은 걸 확인하는 편을 택할 겁니다. 당신의 목숨은 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숨이야말로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음에 자리 잡는 동안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 댓글로 정말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몇 살이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나중에 스스로 무서웠던 증상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자기 몸을 진지하게 여기도록 설득하는 바로 그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때로는 솔직한 댓글 하나를 듣는 것이 어떤 의사의 훈계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도움을 당신에게 오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지 마세요. 정말로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면 배우자가 운전해서 데려다 주게 하지도 마세요.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면 당신은 단지 태워주는 것만 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문 앞으로 오는 이동식 응급실을 받는 겁니다. 구급대원들은 당신에게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에 연결해 당신의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미리 무전을 보내 당신이 대기실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심장이 계속 죽어가는 대신 도착하는 그 즉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당신의 심장이 멈추면 구급대원은 슬 다시 뛰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당신의 배우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조용히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닥치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는 당신의 심장이 혼란스러운 리듬에 빠져 제대로 뛰기를 그냥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차 안에 혼자 있거나 당신이 직접 운전하고 있다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채 의식을 잃고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구급차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이 자기 일을 하게 두세요. 그러니 두 번째 기술은 분명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즉시 지역 응급번호로 전화하고 심장마비가 온 것 같다고 명확히 말하고 바로 그 단어를 쓰고 그런 다음 현관문을 열어두고 구급대원들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앉으세요. 그 단어를 일부러 쓰세요. 심장마비, 가슴통증, 그 단어들이 맨 앞 순번으로 옮겨줍니다. 도움이 오는 속도를 바꿉니다. 전화상에서 축소해 말하지 마세요. 아마 괜찮을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두세요. 그리고 작지만 강력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고 나서 만약 혼자 산다면 문을 열고 그 근처에 머무르세요. 너무 많은 경우에 도움이 도착했지만 안에서 쓰러진 사람에게 닿기 위해 잠긴 문을 부수느라 소중한 몇 분을 잃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들이 어떻게 함께 흘러가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스스로와 실랑이 하는 대신 아내에게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이거 내 심장 같아. 그 한마디를요. 그러자 아내는 즉시 전화를 걸어 전화상에서 심장마비라고 말하고 문을 열고 그가 입구 근처의 안락의자에 앉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가슴속 압박감이 무거운 책에서 무거운 돌로 커졌을 무렵 구급대원들은 이미 그의 문을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온 김에 경고하겠다고 약속드린 그 조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메일에서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는 걸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심장마비가 왔는데 혼자 있다면 도움이 올 때까지 살아있기 위해 세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침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비밀스러운 생명구조 요령처럼 퍼져나갑니다.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있고 부디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이걸 공유해 주세요. 그 조언은 집에서 혼자 심장마비를 겪는 사람에게 심장 전문의들이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데 써야 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진짜 의료적 도움을 받는 것을 대신할 마법의 호흡이나 기침 요령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른 건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가져가세요. 인터넷 요령에 의존하지 마세요. 전화통화에 의존하세요. 바로 여기서 세 번째 기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신중을 요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약장 안에 있는 무언가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일괄적인 지시가 아니며 그냥 항상 아스피린을 먹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한 무언가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그 논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의 동맥을 막고 있는 그 혈전 기억하시죠? 아스피린은 혈액이 계속 응고될 가능성을 낮춰줌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는 당신이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그 동맥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응급상황실 대원들은 실제로 전화상에서 당신에게 아스피린을 씹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씹으라고 한 것에 주목하세요. 일반 아스피린을 통째로 삼키는 대신 씹으면 더 빨리 작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결정적인 부분이 있으니 부디 잘 들어주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안전한지 모른다면 안내 없이 혼자서 아스피린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스피린이 심각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다른 약을 복용합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기술이 세 번째보다 먼저인 이유입니다. 먼저 전화하세요. 그리고 전화할 때 상황실 대원에게 당신이 복용하는 약과 알레르기가 있다면 셀 말하고 아스피린을 먹을지 말지 그들이 알려주게 하세요. 그들은 이를 위해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안내해 줄 겁니다. 아스피린 문제가 절대 당신의 전화 통화를 지연시키게 두지 마세요. 전화가 먼저입니다. 언제나요? 그리고 이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의 어떤 내용도 당신 혼자서 어떤 약을 시작하거나 중단하거나 바꾸는 이유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거나 출혈이나 위장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있다면 지금 건강할 때 당신 자신의 주치의와 응급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직접 물어보세요. 선생님, 만약 제가 심장마비가 온 것 같다고 생각되면 아스피린을 먹어야 하나요? 얼마나요? 그 답을 미리 얻고 적어두고 기억할 만한 곳에 두세요. 그 한 번의 대화가 당신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 모든 추측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세 가지 기술. 정오를 알아차리고 기다리기를 거부할 것.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고 그 단어를 말할 것. 그리고 적절하고 안내가 있을 때만 아스피린을 먹을 것.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생명을 구합니다. 그 순서대로 매번요. 하지만 유익함이 계속 커질 거라고 약속드렸으니 더 드리겠습니다. 세 단계를 아는 것은 싸움의 절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 순간이 왔을 때 허둥대지 않도록 당신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년층이 이렇게 했으면 하고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약, 알레르기, 주요 질환, 그리고 비상 연락처를 적은 작은 카드를 지갑에 하나, 냉장고에 하나 두세요. 왜 냉장고냐고요? 구급대원들은 거기를 보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이고 응급 상황에서 당신이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때 그 카드가 당신을 대신해 말해줍니다. 당신이 무엇을 복용하는지, 무엇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위험한 실수를 막고 당신에게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조용히 안고 살아가는 무언가를 꺼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 모든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를 더 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통증을 숨기는데 더 능숙해집니다. 신경신호가 둔해집니다. 증상이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80살 노인의 심장마비는 갑작스러운 탈진이나 혼란의 물결, 그 이상으로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돌보는 누군가가 갑자기 기운이 빠지거나 숨이 차거나 얼굴이 잿빛이 되거나 이유 없이 땀을 흘리거나 그저 평소에 그 사람 같지 않아 보인다면 그저 나이 탓이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라고 넘겨짚지 마세요. 노년층에게 있어 몸 상태나 행동에 갑작스럽고 설명되지 않는 변화는 심장이 울부짖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믿으세요. 그 변화에 따라 행동하세요.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로 느끼셨으면 합니다. 당신을 두려움 속에 남겨두고 싶지 않으니까요. 당신의 심장은 놀라울 만큼 회복력이 강합니다. 도움이 제때 도착하면 현대의학은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 막힌 동맥을 때로는 1시간도 안 되어 열어 근육이 너무 많이 손실되기 전에
혈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아 충만하고 활동적이고 기쁨 넘치는 세월을 이어갑니다. 월터가 그랬습니다. 잘 회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흔히 우리가 이야기해온 그 처음 몇 분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슴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침착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 의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단 한 가지를 그들에게 주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이요. 예방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심장마비는 애초에 일어나지 않는 심장마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위안이 됩니다. 당신 심장 건강의 아주 많은 부분이 여전히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70살이라도 80살이라도요.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성실히 먹고 괜찮게 느껴진다고 거르지 않는 것, 소금을 줄이고 조용히 해를 끼치는 가공식품을 줄여 동맥에 이로운 방식으로 먹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하나,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다스리는 것. 왜냐하면 정서적인 의미에서 무거운 마음은 정말로 육체적인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연결됨도 약입니다. 이걸 무시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변화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를 알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몇 년에 걸쳐 동맥이 서서히 좁아지는 동안에도 완벽하게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프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바로 아프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요. 당신의 의사는 당신의 심장보다 훨씬 먼저 그 경고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검사한 지 좀 됐다면 이 영상을 당신의 계기로 삼으세요. 전화를 거세요. 다른 모든 것을 지켜주는 작은 일입니다. 이 영상을 당신의 계기로 삼으세요. 사실들은 당신이 실제로 하는 행동을 바꿀 때에만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건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건 희망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민 반응하는 거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삶의 대부분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심장마비의 첫 몇 분에서 당신을 가만히 앉아있게 만드는 희망은 적입니다. 그러니 이걸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행동하는 것은 당황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행동하는 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침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사랑이 담긴 일입니다. 그 구급차를 부르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내릴 가장 강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당신은 그날 좋은 이야깃거리와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몇 시간 말고는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겁니다. 기다림으로써 잃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보세요. 상대가 안 됩니다. 월터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제 마음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회복한 지 몇 주 후에 그를 봤을 때 저는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스쳐갔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내 손녀를 생각했어요. 언젠가 그 아이의 결혼식에서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가는 걸 생각했죠. 그리고 그 꿈이 내 자존심보다 더 값지다고 결정했어요. 이게 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는 소란을 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화기를 틀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의 미래를 갖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현관을요. 당신의 커피를요. 당신의 손주들을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는 당신의 평범한 화요일 오후들을요. 그 모든 것이 느리게가 아니라 빠르게 내린 하나의 결정 너머에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진짜 대화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당신 또래의 대부분의 노년층이 자신의 주치의로부터 이 세 단계를 쉬운 말로 명확하게 들어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제가 이야기 나누는 많은 사람들처럼 의료계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넘겨짚고 실제로는 절대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강하게 동의할 겁니다. 일부는 자신의 의사가 훌륭했고 모든 걸 말해줬다고 할 겁니다. 저는 양쪽 다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말해주세요. 무엇이 빠져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한 어떤 것에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말해주세요. 댓글에서의 정중한 의견 차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우는 방식입니다. 끝내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당신에게 남도록요. 만약 가슴 압박감, 이상한 숨가쁨, 식은땀, 메스꺼움 혹은 팔이나 턱이나 등으로 퍼지는 통증을 느끼는데 그것이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 넘겨버리려는 것을 거부하세요. 그런 다음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고 심장마비라는 단어를 소리내어 말하고 문을 열어두세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적절하고 상황실 대원이나 당신의 의사가 안내해준 경우에만 아스피린을 먹으세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 순서대로요. 매번요. 그리고 부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이걸 하세요.
아스피린에 대해 당신의 의사와 대화를 나누세요. 당신의 배우자, 자녀, 이웃, 당신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심장마비는 편리한 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눈 지식은 곱절이 된 보호입니다. 이 영상이 끝까지 보기에 가장 쉬운 영상이 아니었다는 거 압니다. 우리는 무서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아래에서 좀 더 든든한 무언가를 느끼셨으면 합니다. 통제감을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심장 응급 상황에서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몇 분에 대해 당신 또래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앞에서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두려움을 침착함으로 바꾸며 침착함이야말로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그들과 공유하세요. 당신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아무 말도 안 듣는 길 건너 친구에게 보내세요. 당신은 그들에게 미래를 주는 바롯을 건네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에게 아무 비용도 들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당신의 그 심장을 잘 돌보세요. 그것은 당신 인생의 매해를, 모든 기쁨을, 모든 고난을, 소중한 것으로 밝혀진 모든 평범한 날을 당신과 함께 견뎌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남은 모든 좋은 세월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거기서는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지켜주는 일상의 습관들, 병원에 발 한 번 들이지 않고도 당신의 삶에 몇 년을 더해줄 수 있는 작은 매일의 선택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주의를 늦추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로 전화 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숨은 그 모든 소란의 값어치를 합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이 침착할 때인 지금 내리는 결정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지켜줄 결정입니다. 오늘 그 결정을 내리세요. 대본이 끝났으니 이제 빠르고 솔직한 한마디. 저는 3가지 기술을 진정으로 근거가 뒷받침되는 행동들을 중심으로 구성했고 위험한 기침 심폐소생술, 미신에 대한 정정을 일부러 포함했습니다. 자극적인 버전을 발행하는 것은 실제 시청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당신 채널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하신다면 페이스를 더 조이거나 톤을 조정하거나 인트로 훅을 더 강렬하게 다시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알려만 주세요.